안녕하세요, 하얀말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작품은 미셸 공드리 감독의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랑 영화 중 가장 수작으로 꼽는 작품인데요. 줄거리와 결말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느 발렌타인데이 아침, 조엘은 출근길에 충동적으로 몬터크행 기차를 타버립니다. 그리고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클레멘타인에게 호감을 느끼죠. 그런데 이 두 인물의 성격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조엘은 클레멘타인이 마음에 들지만 그녀를 수첩에 조용히 그리기만 하죠. 반면 클레멘타인은 조엘에게 다가가 먼저 인사를 건네고 조엘의 앞자리에 앉아버립니다. 클레멘타인의 머리색과 옷은 좀처럼 볼 수 없는 천연색인 반면 조엘의 의상은 굉장히 무난하고 수수하죠. 즉, 클레멘타인이 사건을 만들며 행동하는 인물이라면 조엘은 그 사건과 행동에 반응하는 인물인 거예요.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든 두 사람. 그렇게 2월의 한겨울밤, 처음 만난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얼어붙은 호수 위에 누워 하늘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호수를 보고 밤새 집으로 달려온 조엘과 클레멘타인. 클레멘타인이 칫솔을 가지러 간 사이 한 남자가 차에 노크를 하고 영문도 모르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 벌어진 미묘한 일. 그렇게 장면은 페이드아웃되고 텅 빈 밤거리를 운전하는 조엘의 모습이 비춰지며 비로소 이터널 선샤인의 제목이 올라옵니다. 즉, 이 영화는 사랑에 빠져있는 연인들의 달콤한 순간을 말하려는 영화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사랑이 끝나고 그 아픔을 감당하는 순간을 말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진 이후부터 제목이 등장하는 것이죠. 클레멘타인을 잊지 못한 조엘은 그녀를 찾아가지만 놀랍게도 클레멘타인은 조엘을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새로운 사랑을 진행 중이죠. 조엘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며 슬픔에 잠겨있던 조엘은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클레멘타인이 조엘과의 기억을 지워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조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가슴에 큰 상처를 입은 조엘은 기억을 지우는 회사인 라쿠나에 찾아가 자신도 그녀와의 모든 기억을 지우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기억 삭제 작업이 바로 겨울밤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겨울은 계절의 끝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밤도 하루의 끝에 해당하죠. 즉, 이 시간적 배경은 조엘의 사랑 역시 모든 것이 잠들고 소멸하는 겨울밤, 마지막에 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기억을 지우는 과정 속에서 조엘은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싸우고 서로에게 상처 줬는지, 권태로웠는지, 침대에 함께 누워 행복하게 잠들었는지, 서로의 아픔을 나눴는지, 그리고 치유해줬는지. 애초에 둘은 왜 서로의 기억을 지웠을까요?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힘들었을까요? 바로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선물 같은 순간을 보냈는지를 말하죠. 이것이 잘 드러나는 기억 중 하나가 어린 조엘이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친구들이 윽박지르는 탓에 조엘은 새 한 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펑펑 울게 되죠. 클레멘타인을 만나기 이전 기억임에도 이 어린 조엘을 구해주는 것은 바로 클레멘타인입니다. 이것은 클레멘타인 또한 마찬가지죠. 늘 발가만 보였던 그녀 또한 조엘에게 어린 시절의 고독을 고백하죠. 자신을 투영시킨 인형에게 넌 예쁘다고 말해줬던 것처럼 그 고백을 들은 조엘 또한 클레멘타인이 예쁘다고 수없이 되뇌어줍니다. 이렇듯 이터널 선샤인에서의 조엘과 클레멘타인의 사랑은 소용돌이 같은 세상으로부터의 유일한 안식처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치유받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 같았던 순간. 그런데 조엘은 바로 그 선물을 지우려는 거예요.
스스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영원히 없애려는 것이죠. 우리도 흔히 이별로 힘들어할 때 후회를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괜히 만났어. 사랑하지 말 걸 그랬어.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것은 그런 마음이 드는 만큼 우리가 특별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기억함으로써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마침내 조엘은 이 모든 삭제를 멈추려 합니다. 이 영화의 가장 입체적인 특징 중 하나가 주변 인물 또한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다는 점인데요. 기억을 지우는 회사인 라쿠나 직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조엘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순간이 기술자들에겐 하찮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조엘이 절규하는 동안 그들은 조엘의 음식을 꺼내 먹고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추고 조엘의 추억을 조롱하죠. 게다가 클레멘타인이 새로 사귀고 있던 남자는 기억을 지우는 회사 라쿠나의 직원인 패트릭이었습니다. 즉, 패트릭은 클레멘타인이 기억을 지울 때 참조했던 조엘과의 추억을 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죠. 여기서 라쿠나 직원들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메리는 사실 유부남인 미에지익 원장을 짝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연이어 그걸 능가하는 또 한 번의 반전이 드러나죠. 메리의 고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즉, 메리 또한 원장을 못 잊어서 기억을 한번 지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의뢰인의 기억을 지우며 인용문을 읊던 메리는 사실 자기 자신이 바로 그 망각한 자였던 것이죠. 충격을 받은 메리는 날이 밝자마자 병원을 그만둡니다. 그런 그녀를 짝사랑하던 스탠은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만 메리는 그대로 떠나버리죠. 한편 추억을 훔쳐 클레멘타인에게 접근했던 패트릭 또한 종국엔 클레멘타인의 마음을 얻는 것에 결국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이 부분을 단순히 권선징악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들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기억을 지우는 기술은 일종의 인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라는 진실을 부정하니까요. 이러한 일을 하는 패트릭은 추억을 훔치고 진실을 위장하며 스탠과 미에주익은 메리에게 그녀의 기억 삭제 사실을 숨깁니다. 메리 또한 사실 미에지익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스탠과 데이트를 하고 잠자리를 함께하죠. 즉, 이로써 진실을 가볍게 보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라쿠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모두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터널 선샤인은 라쿠나 사람들을 통해 바로 진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아픔이라는 진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하죠. 그렇다면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어떨까요? 조엘은 사라져가는 기억을 따라가며 마침내 마지막으로 남은 기억인 그들의 첫 만남에 도달합니다. 내내 조엘의 손을 잡고 함께 기억을 뛰어다녔던 클레멘타인이 묻죠. 이 기억마저도 곧 사라져. 이제 어떡할 거야? 그러자 기억 속 마지막 만남을 앞둔 조엘이 답합니다. 음미하자. 그리고 클레멘타인과 함께 기억 속 겨울바다를 걸어가죠. 우리가 소중한 사람과 영원히 작별할 때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건 아마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것일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조엘은 영원한 삭제를 통해서야 클레멘타인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음미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였어. 그리고 지금도 그래. 당신은 참 괴짜였어. 마냥 신났었지. 조엘은 그 추억 속으로 똑같이 돌아가 하나하나 그 감사함을 느끼며 그 감사함을 제대로 전달하는 인사의 기회를 얻습니다. 참 이상하면서도 따뜻한 이별이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엘이 부러워질 정도입니다. 왜냐면 살면서 흔히 이별을 할 때 좋은 형태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별을 하는 경우는 귀하거든요. 즉, 이를 통해 이터널 선샤인의 사랑과 그 기억을 지운다는 판타지적 요소는 역설적으로 사랑과 기억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별을 치르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조엘은 클레멘타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클레멘타인은 점차 흐릿해지고 마침내 아침이 밝아옵니다. 조엘은 클레멘타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잊은 채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눈을 뜬 조엘은 출근길에 충동적으로 몬트크엔 기차를 타버립니다. 아마 클레멘타인의 머리색 때문에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영화의 초반, 조엘과 클레멘타인이 만나던 장면은 이미 서로가 기억을 지운 후 만난 상황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두 번째였던 거예요. 본인들만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클레멘타인이 칫솔을 가지러 간 사이, 그녀에게 차인 패트릭이 조엘에게 이상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클레멘타인은 다시 차로 돌아오고 그들은 메리가 환자들에게 보낸 우편 봉투를 열게 됩니다. 거기에는 모든 진실이 담긴 녹음 테이프가 들어있었죠. 테이프에는 서로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담겨 있었고 기억이 지워진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둘은 다투고 헤어지게 되지만 클레멘타인이 다시 조엘의 집으로 찾아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영화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클레멘타인이 이야기합니다. 난 개념 없는 여자예요. 언젠가 내 결점이 보이겠죠. 당신도 언젠가 그걸 알게 되고 나도 당신이 지겨워지고 역시 그렇구나 하고 결국엔 또 헤어지겠죠.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둘은 이미 서로의 파국을 녹음 테이프를 통해 확인했으니까요. 헤어질 것이 확실하다면, 아플 것이 확실하다면 미리 알았을 때 안 만나는 게 최선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현실, 고민이 담긴 클레멘타인의 말에 조엘이 답합니다. 이 대답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도 좋아요. 그러자 조엘을 바라보던 클레멘타인이 울음을 터뜨리며 그러면서도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 역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도 좋아요. 어쩌면 이 영화는 이 간단한 대답 하나를 듣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묵직하면서도 참 따스한 울림을 줍니다. 누구에게나 삶은 한 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빠질 때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끝난 후에 기억을 지우고플 만큼 너무 아프기에 차라리 만나지 말았더라면 어땠을까? 만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떨까? 후회하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미리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질문 앞에 이터널 선샤인은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택하게 될 거라고. 헤어질 결과를 확실하게 알아도, 시간을 몇 번이나 돌려도, 사랑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그러니 이별의 아픔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조엘과 클레멘타인이 눈 쌓인 바닷가를 뛰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계속 다시 반복되죠. 즉, 이 운명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당신의 아픔이 정해졌던 거라면 당신의 선물 같은 순간들 역시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선물 같은 시간은 반복될 거라고. 그러니 다시 한번 이 남은 순간들을 살아보자고 말이죠.
사랑이라는 햇빛은 이별이라는 겨울밤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찾아올 가장 영원한 운명이니까요. 네, 이상으로 이터널 선샤인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하얀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